어머니와 친딸의 행동에 화가 났죠, 하나님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아서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는데 뭐라 그래요? 시커멓고 못생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엄마와 친딸의 시커멓고 못생김이라는 거는 이제 사악함을 표현하는 거죠. 검은 어두움, 이제 어쩌면은 이제 무의식의 파괴력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친딸과 동일시됩니다. 둘 다 검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의 엄마는 이제 검은 엄마라는 얘기는 이제 계모죠. 쉽게 얘기하면. 네. 이 엄마의 특성은 어때요? 이 동화 속에서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그리고 뭐예요? 유혹해요. 그쵸? 왕을 유혹합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 의붓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존재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드러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선한 인격의 내면에 어둡고 못된 인격이 뭐예요? 활성화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부정적인 모성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여성이죠. 이 선한 하얀 소녀는, 그쵸? 부정적인 모성 컴플렉스에 있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성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여기서 어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와 같이 있는 딸, 이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 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부정적인 모성 컴플렉스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본능적인 측면에 지배받거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성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본능적인 어떤 측면이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본능성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제, 보자면, 자, 딸의 입장에서 볼 때, 친딸을 엄마하고 어때요? 엄마하고 밀착되어 있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영향력 하에 있다. 어떤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모성의 긍정적인 힘에 이제 있다라는 상태죠. 이렇게 지나칠 때에 이 긍정적인 모성 컴플렉스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의붓딸은 엄마가 미워하게 되죠. 계속. 해칠 궁리만 한다.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모성의 작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붓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성 컴플렉스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친딸도 모성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딸이에요. 그쵸? 둘 다 어때요? 공통점은 뭔가요? 일방적이다. 그쵸? 그러면은 어떤 게 일방적이냐? 자, 긍정적인 모성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는 엄마가 뭐예요? 최고의 존재죠? 엄마가 신과 같은 존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애는 엄마하고 밀착되어 있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쵸? 그래서 걔는 늘 예뻐. 늘 새 옷을 입고 오고, 늘 맛있는 것을 싸갖고 오고, 늘 좋은 것을 갖고 와. 그 다음에 준비물도 엄마가 요즘은 준비물 안 챙겨갔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준비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챙겨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애들은 막 엄마가 별거 다 해줘요. 근데 엄마로부터 관심이 없는 아이는 어때요? 옷도 대충대충 입어, 신발도 짝재기로 신고 가, 준비물도 맨날 빠뜨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긍정적인 모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 딸은 어때요? 엄마와 비슷한 사람만 보면 뭐예요? 좋아. 그쵸? 잘해주는 것을 좋아해. 근데, 자, 보세요. 늘 잘해주는 것을 받아온 사람은 남한테 잘해줄 수 있나요? 당연히 남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지나친 거예요.
늘 엄마가 잘해줬어. 엄마가 늘 챙겨줬어.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거, 줘야지만 되는 거야. 그죠? 안 챙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경에 처하게 되고 난처해지고 화를 내게 돼요. 그쵸? 이런 거예요. 이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자, 그 부정적인 모성의 영향력에 하에 있는 그 딸은 어때요? 매번 자신이 늘 챙겨야 돼요. 그쵸?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엄마가 안 챙겨줘. 그러니까 내가 늘 챙겨야 돼. 그래서 부지런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이 긍정적이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부정적이었다고 해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아가 내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성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융은 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성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긍정적인 모성, 부정적인 모성이라고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융심리학에서 융은 이런 표현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렇게는 표현합니다. 모성의 영향이 긍정적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모성의 영향이 부정적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것을 비교한 책이 있습니다. 융원전 2권에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책을 보면은 도움이 훨씬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나칠 때에는 모성 컴플렉스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국은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무의식. 무의식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쵸? 그 상태가 되는 건 똑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지나치게 부모가 잘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애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엄마가 해주는데 뭐 내가 뭐하러 해? 할 게 없지.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못해요.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다 엄마가 해줬던 그것이 이미 길들여져 있거든.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게 작용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작용을 하게 된다. 힘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모성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이해한 사람은 엄마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뭐든지 나 혼자 스스로 해야만 돼. 그쵸? 그리고 일단 엄마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엄마와 같은 사람의 거리를 두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엄마 같은 사람은 거리를 둬.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같지 않은 여자로 변하겠죠? 나의 적은 누구예요? 엄마 같은 여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해요? 지성적으로. 남자들하고 대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그 모성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 중에 부정적인 어떤 모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해요. 지성. 이성이 발달합니다. 지성이나 이성이 발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똑똑해지겠죠? 그쵸? 엄마 같아지지만 않을 거야. 이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지게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남성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 것이고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감정적인 것들은 죽이고 살겠죠. 굉장히 건조하게. 그 다음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을 겁니다. 이럴 때 남성들은 어때요? 이 여성 옆에 있나요? 없죠. 무서워서 다 도망가죠. 그죠? 정작 여성이 남성을 필요로 할 때는 본인의 주변에는 똑똑한 남성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 그죠? 그냥 붙어서 어떻게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남성들만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모성 컴플렉스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동화에서는 자, 이 친딸과 엄마가 어때요? 하얗고 태양처럼 하얀 그 딸을 죄 없이 이제 미워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딸은 뭐예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동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단 개인의 개별화 과정을 가야 되니까 어때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변화를 변화의 기로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러면 이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겠죠? 누구하고? 모성과. 그쵸? 어머니와 친딸과 싸워야 돼요. 이 어두운 모성과의 대면을 해야 돼요. 그쵸? 그들이 걸어오는 싸움에 내가 부딪혀야만 됩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곤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곤경에 빠지는 것이 드러나는구나, 동화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고요. 아, 그래서 다 동화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인격과의 만남이 똑같아요. 우리가 무의식의 인격을 만나려면 진짜 인격은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의 인격이 의식처럼 의지대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으로 차곡차곡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동물 같아요. 나타나자마자 핥힐 수도 있고요. 그쵸? 이를 드러내고 겁을 줄 수도 있고요. 미리부터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어떤 무의식의 인격은 자율적이다.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상치 못한 것으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인격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동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물 아니면 본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